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캐릭터 감정사 윤석진입니다. 오늘 살펴볼 캐릭터는 TVN에서 주말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서초동의 어쏘 변호사 5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서초동은 총 12부작으로 기획이 됐고 지금 현재 한 4분의 1 정도 방영이 됐습니다. 총 1년차부터 9년차까지 어쏘 변호사 5명, 5인방, 어쏘 변호사 5인방의 슬기로운 서초동 변호사 직장인 생활이라고 하는 컨셉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TVN에서 이전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 병원 생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들이 있었죠. 제목은 다르지만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202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로펌의 월급쟁이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약 45%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변호사 그럼 뭔가 엄청난 이렇게, 그러니까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상류층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로스쿨 이후에 그 로펌 월급쟁이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바로 이 서초동은 그 월급쟁이 변호사들의 일상생활, 이거를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들 드라마에는 이 법정이라든지 오피스, 그리고 로맨스, 청춘, 뭐 이런 키워드들이 이 서초동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법정, 오피스, 로맨스, 청춘, 이걸 다 합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성장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성장 드라마라고 하는 컨셉에 맞게 이 서초동에는 주요 인물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1년차부터 9년차까지의 어쏘인데, 보통 5년차를 지나고 나면은 뭐 개업 변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내 변호사로 간다든지 뭐 이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9년차, 8년차, 5년차, 4년차, 1년차 다양한 경력의 어쏘 변호사들이 이 법조타운 서초동을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9년차 변호사인데요. 논리력과 언변이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재판만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타고난 월급쟁이 유형의 변호사라고 하는 안주형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종석 배우가 연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종석 배우가 연기하는 안주형과 거의 동기처럼 지내고 있는 8년차 변호사인데요.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사내 변호사를 거쳐서 송무 변호사가 된 배문정, 서초동의 맛집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본주의 미소의 달인이라는 별명처럼 돈을 최고로 치고 있는 현실주의자 변호사 하상기, 5년차 어쏘고요. 그리고 수능 만점 출신이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말도 많은 수다쟁이인데, 궁극적으로 나는 왜 변호사가 됐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4년차 어쏘 조창원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1년차, 그러니까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피아노 전공해서 로스쿨을 가서 이 변호인이 된 강희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어쏘 변호사들이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회식도 같이 하고, 이들은 각기 다른 로펌이긴 하는데 이들이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형민 빌딩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각기 다른 층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형민 로펌이라고 하는 일종의 통합은 하긴 하는데 일은 다 각자 따로 하고 있는, 그래서 뭐 동료 같지만 동료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안주영 캐릭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종석 배우가 연기하는 이 안주영은 보통 5년 차가 되면은 개업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인데, 그냥 월급쟁이 변호사가 좋다라고 하는, 일은 하기 싫은데 그래도 시키는 일은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월급쟁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안주영 캐릭터를 감정하기 위한 포인트는 그냥 월급쟁이 변호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생각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방어할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들은 아니고요. 1년 차부터 9년 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소송, 의뢰인을 겪으면서 9년 차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반드시 의뢰인의 편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안주영 변호사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이 도입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피고 대리인 입장에서 원고 대리인 신임 변호사의 변론 행위에 대해서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신임 변호사는 막 서초동에 전 막 등장을 하면서 드라마에서 법정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막 온갖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첫 변론에 나서는데 재판장한테 계속 제지를 당하거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고 딱 얘기하면 앉아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라고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안주영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 신임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마로 변론하는 거 배우지 마세요. 일찍 와서 앞 재판들 보면서 익혀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신임 변호사가 너무 고맙다. 아무도 나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해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고마워할 건 없다.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재판이 길어져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재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말 정확하게 업무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변호사인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우리 월급쟁이에게 한 달 휴가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한 달 휴가 다녀오면은 힘들어서 다시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딱 일주일만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 인식이 굉장히 냉철한 그런 변호사이지요. 그래서 이 자신이 맡은 그러니까 의뢰를 받은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원래 이 안주영 변호사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언변이 뛰어난 이걸 바탕으로 변호사가 된 인물이기는 하는데 공익적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9년 차에 이르면서 그냥 의뢰인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집행할 때 부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나쁜 행태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압류 소송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임 1년차 어쏘인 강희지가 굉장히 막 놀랍다. 어떻게 부자들이 이러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좀 비난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하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얼마나 안 뺏기고 싶겠는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 부자든 아니든 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에서 딱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쏘 변호사로서의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이런 캐릭터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또 있느냐 하면은 공공임대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소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동산 압류에 나선 은행 원고 대리인으로 소송에 나선 안주영 변호사가 재판 직전에 대법원의 어떤 최신 판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최신 판례는 뭐냐 하면은 공공임대주택 사는 분들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판례에 따르면 소송을 취하하는 거 그러니까 은행 측에서 제기한 이 소송을 취하하는 게 맞는데 대법원 판례를 알았다고 해서 또 그걸 제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뢰인 쪽인 은행의 대리인에게 일단 그냥 가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재판을 앞둔 그 전날 밤에 확인하게 된 최신 판례였던 거거든요. 이거를 피고 측에서 알 리도 없고 그리고 재판관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소송 취하를 하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였는데 이 건을 먼저 알게 된 그 1년차 어쏘인 강희지가 이 피고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피고 측에다가. 그래서 결국
은행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건으로 이게 정리가 되게 되거든요. 이 문제를 두고 강희지하고 충돌을 좀 합니다. 충돌한다고 해서 막 싸우는 건 아니고 언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희지가 그 정보를 넘긴 강희지가 자기는 공익 활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익이라니 이 무엇이 공익이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가 바뀌면 관련된 모든 것이 바뀐다. 이 말은 곧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최신 판례로 인해서 담보 잡은 거를 실행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러면은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공익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희지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안주영이 생각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거는 의뢰인이 가진 권리를 지켜주는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하면 그걸 책임지게 하는 게 공익이라는 거고, 그걸 넘어서는 생각은 오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언을 또 하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또 뭐 밥 먹는 식사 자리에서는 이 동료 변호사들하고 티키타카도 잘 합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은 뭐 어떤 나름대로의 그 전사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 열심히 소개팅을 나가는 이유가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때만 되면은 상황이 뭐 여건만 허락하면은 소개팅 열심히 나가고 이러면서 당연히 그 앞에 뭐 몇 가지 어떤 로맨스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 로맨스와 관련된 이제 사건을 맡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 강희지가 그 신임, 그러니까 1년차 어쏘로서 안주영에게 좀 조언을 많이 구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처음에 막 틱틱거리다가 조금 거리가 좀 좁혀지는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이들 사이는 10년 전에 홍콩 여행 중에 잠깐 만났던 그런 사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10년 만에 만나서 강희지는 10년 지기 친구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안주영의 경우는 모른 척 하는 거죠. 완전 쌩까는. 왜 그러는지는 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 강희지가 안주영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은 사건이 배당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직장인이 하고 싶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하기 싫은 일, 월급 받고 일하죠.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사건은 실은 담당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들의 감정이 너무 많이 개입돼 있어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희지는 아니 불륜이나 이혼 등의 가사 사건이 얼마나 재미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바람 피고 가정이 파탄나고 사람이 죽고 그런 게 재밌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서 그 강희지를 좀 머쓱하게 만듭니다. 그런 안주영이 전 여자친구의 이혼소송 피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맡게 됩니다. 피하고 싶어서 배문정에게 사건을 좀 바꾸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 안주영에게 월급을 주는 그 사장,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이 여자가 아닌 남자 변호사를 원한다라고 이 말을 하고, 이 말에 그냥 월급쟁이 기질로 뭐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기 싫었어도 그래도 시키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는 안주영 캐릭터이죠. 이렇게 안주영은 하기 싫지만 시키는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냥 월급쟁이 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뭐 비슷해요. 이렇게 서초동 형민빌딩 형민 로펌의 어쏘 5인방의 활약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드라마 서초동입니다. 이들 5인방의 활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사회적 약자와 관련돼 있는 성소수자 문제가 하나 나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주택의 담보 실행 문제도 에피소드로 나오고요. 가정폭력 이혼 소송, 그리고 또 불륜 커플의 그 사고사와 여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의료사고,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결과적으로는 대리수술이 아닌 걸로 밝혀지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어떤 법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는데, 바로 조창원 변호사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죠. 교도소에서 잠깐 좀 접견실로 나와가지고 하루 시간을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속칭 집사 변호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에피소드까지도 다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하지만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법정 소송에 관한 이런 어떤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안주영은 드라마로 변론을 배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발생을 했을 때는 그 관련돼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서초동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 경제 권력이 은폐한 진실 규명을 둘러싼 갈등에 집중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 드라마의 공식 같은 거였죠. 바로 이 법정 드라마의 공식에서 벗어나서 월급쟁이 직장인 변호사의 애환을 다룬다는 취지가 약간 좀 무색한 것 같기도 합니다. 서초동 먹방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도 해요. 주로 식사와 음주, 이런 거에 집중하는 이런 어쏘 변호사들의 일상을 슬기로운 서초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물론 전체 12부작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사회만으로 캐릭터를 감정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안주영 캐릭터가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완성이 될지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안주영 캐릭터의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라고 하는 점에서 개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성이 좀 입체적으로 형상화가 되고 있느냐, 이건 아직 미지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법정 그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대 담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약간 좀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 방영 중인 드라마라서 감정가를 지금 내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감안을 해서 드라마 서초동의 안주영 캐릭터의 현재 감정가는 2,300원입니다.